술 좋아하시죠? 하루 일과 끝나고 시원하게 한 잔 그 순간의 해방감. 그 한 모금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기분 너무 잘 압니다. 문제는 그 한 잔이 둘이 되고 셋이 되며 어느새 습관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술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로요. 대신 이렇게 마신다면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 교수, 똑똑한 사람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술을 대하는 태도와 타이밍입니다. 선생님, 전 매일 술 마셔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던데요? 병원에서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직 운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금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즐김을 잃으면 금방 병들거든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은 술을 어떻게 즐기느냐로 건강을 관리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이유 아시죠? 그건 단순히 알코올 때문이 아닙니다. 간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수분이 말라붙고 전해질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도 물을 끝까지 챙깁니다. 진짜 잘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들이키기 전에 미리 물을 한 컵 마십니다. 그리고 안주를 고를 때 기름진 음식보다 단백질 위주로 주문하죠. 회, 두부, 달걀, 닭가슴살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술이 간에서 분해될 때 단백질이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50대 회사 임원이 회식 후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날은 딱 평소처럼 마셨는데 그분의 말이었죠. 검사 결과 탈수와 저혈당. 그냥 술 때문이 아니라 공복에 마신 게 문제였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바뀌었습니다. 술자리에선 먼저 밥 한 숟갈, 단백질 한 입, 그리고 물 한 모금. 그 습관을 3년 지키더니 간 수치가 거짓말처럼 안정됐습니다. 술은 여전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건강합니다. 이쯤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술을 마시기 전에 물 한 컵 마시나요? 대부분 아니요라고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건강과 병의 갈림길이에요. 술 한 잔 전에 물 한 컵, 술 한 잔 후에 물 한 컵.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간을 10년 더 살립니다. 이건 그냥 의학적 정보가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연속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 마셨다면 최소한 다음 날은 간에게 휴가를 줍니다. 간은 여러분 몸속에서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장기예요. 쉬지 않고 독소를 해독하고 지방을 처리하죠. 그런 간에게 24시간이라도 휴식을 주는 게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술은 마음의 약이라던데요. 하루쯤 안 마시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건 마음의 피로를 술로 달래는 착각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술 대신 몸을 달래는 법을 압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술 후 명상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불을 끄고 5분만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술 기운이 돌 때 몸의 온기와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오늘은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나 하고 한 번쯤 돌아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알코올 해독 속도를 높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도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뇌의 판단력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흥분하면 간이 아니라 심장이 먼저 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웃되 격하지 않게 마십니다. 술은 감정의 증폭기입니다. 기분 좋게 마시면 좋은 감정이 커지고 화난 상태로 마시면 분노가 커지죠. 그래서 그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 항상 감정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기분이 울적하거나 불안하면 그날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건 술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선택이에요.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세요. 오늘도 퇴근 후 한잔하러 나간 당신. 하지만 그날은 다릅니다. 술잔 옆에 물컵이 하나 놓여 있고 안주는 기름진 삼겹살 대신 연어회와 두부김치. 첫 잔을 들기 전 잠깐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 고생했다. 한마디를 속으로 내뱉습니다. 그 순간 술은 독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그 한 잔이 당신의 간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치유하죠. 이게 바로 술을 건강하게 마시는 법입니다. 술을 끊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술을 지혜롭게 다루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알코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걸 도구로 씁니다. 스트레스를 날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때로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죠. 하지만 절대 술이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술을 마셔도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술이 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기관은 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 제일 먼저 해독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위, 그리고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한 모금 들어온 술이 위를 지나면서 위벽을 자극하죠. 이때 위는 이건 독소다 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위 점막이 알코올을 최대한 희석하려고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즉, 술을 마실 때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위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위가 준비되기 전에는 술을 절대 들이키지 않습니다. 술 한 잔 전 따뜻한 물 한 컵이 바로 그 준비 과정이에요. 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혈류를 늘리고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자극이 덜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은 뇌의 반응입니다. 술이 들어오면 뇌는 일시적으로 억제 신호를 약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하고 싶은 말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상태죠. 그래서 평소엔 말 없는 사람이 술 마시면 수다쟁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점점 억제 기능을 잃습니다. 즉, 감정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도 자기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술을 마신다는 건 뇌의 필터가 약해지는 순간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히려 조용히 듣고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는데 집중합니다. 그게 단순히 인간관계 스킬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술을 마신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간이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간보다 먼저 지치는 곳은 뇌와 신장입니다. 신장은 밤새 알코올을 걸러내느라 탈수가 오죠. 그래서 아침에 얼굴이 붓고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때 대부분 커피부터 찾습니다. 숙취엔 커피지. 하지만 그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커피는 이뇨작용을 강하게 해서 이미 부족한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술 다음 날 커피를 먼저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 그게 바로 숙취 해소의 시작이에요. 알코올 분해로 손실된 나트륨과 수분을 동시에 채워주니까요. 그 후에 비타민 B와 아미노산을 섭취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다음은 해독의 황금 3시간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간이 본격적으로 알코올을 해독하는 시간대는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 이때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이 들어있는 가벼운 식사를 하면 간이 지금 회복할 시간이다라고 인식합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만 마시면 간은 해독을 멈추고 지방 저장을 시작하죠. 그게 바로 복부비만의 진짜 원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그런데요, 진짜로 건강하게 오래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술을 지혜롭게 즐기는 사람과 술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예요. 제가 예전에 만난 40대 중반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간 수치가 항상 정상이었어요. 비결을 물어봤죠.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마시는데 안주는 항상 두부랑 계란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습관입니다. 두부와 계란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간에서 알코올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이에요. 그분은 모르고 그렇게 한 거지만 결국 똑똑한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분은 매일 맥주를 마셨는데 숙취가 없고 피로감도 거의 없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 매번 술 마시고 나서 사과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과에는 과당과 유기산이 풍부해서 알코올 대사를 빠르게 도와줍니다. 특히 과당은 간이 알코올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바꿔줍니다. 즉, 술이 독이 되기 전에 빨리 태워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건강을 잃는 이유는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잘못 마셔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잘 마시면 건강을 얻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도 몸의 리듬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자리가 끝난 후 반드시 1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단순히 취기 빼려는 게 아니라 혈류를 순환시켜 알코올을 빠르게 간으로 보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뜨거운 샤워 대신 미온수 샤워. 체온을 서서히 낮춰서 간이 휴식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다음날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죠. 술은 적당히가 아니라 방식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소주 한 병이라도 어떤 이는 병을 만들고 어떤 이는 건강을 지킵니다. 그 차이는 습관 하나, 태도 하나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은 끊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오늘 밤 술자리는 달라질 겁니다. 한 모금의 의미가 달라지고 한 모금의 책임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순한 알코올 저장고가 아닙니다. 당신이 쌓아온 세월의 기록이자 내일을 버텨줄 유일한 동반자예요. 그 동반자를 소중히 대하는 것, 그게 바로 똑똑한 사람들의 건강 철학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술을 평생 건강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비밀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일상 속 경험과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오늘 이후로 술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술을 마시기 전 30분,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간과 위, 그리고 뇌를 준비시키는 골든 타임이에요. 술이 들어오기 전에 몸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그날 밤의 숙취가 달라지고 다음 날의 컨디션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첫 번째 준비는 체온 올리기입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놀라운 효과를 만듭니다. 위장과 간의 혈류가 올라가면서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분해 준비가 되죠. 특히 겨울철에 차가운 상태로 술을 마시면 위벽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알코올이 머리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첫 잔에 바로 얼굴 빨개지는 이유예요. 하지만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면 혈류가 균형을 유지하고 술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즉, 술이 천천히 돌고 덜 취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간의 스위치를 켜는 행동이에요. 그게 바로 단백질 한 입, 지방 한 입, 두부 반 조각, 삶은 달걀 반 개, 견과류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때 필요한 효소 ADH, ALDH는 단백질 대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술이 들어오기 전에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야 간이 알코올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공복에 술을 마시고 그 순간 간이 놀라 자빠지는 셈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공복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을 먼저 깨우고 술을 마십니다. 세 번째는 기분 세팅. 이건 의학보다 더 중요한 심리학적 포인트입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이 술을 왜 마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안 좋아서 마신다면 그 술은 독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서 축하하며 마신다면 그 술은 약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술은 위로의 도구가 아니라 즐거움의 보조제여야 합니다. 이 차이 하나가 당신의 멘탈과 간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시는 도중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넘어가죠. 그들은 술을 삼키지 않습니다. 음미합니다. 한 모금 삼키기 전 입안에 잠깐 머금고 천천히 넘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알코올은 입안의 점막에서도 흡수됩니다. 빠르게 들이키면 뇌로 직행하지만 천천히 머금으면 혈류로 조금씩 흡수되며 간이 부담 없이 처리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즉, 천천히 마시는 사람은 덜 취하고 간이 편합니다. 술자리 중간에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물과 술을 번갈아 마십니다. 술 한 잔, 물 한 잔. 이건 단순히 숙취 예방이 아닙니다. 몸속의 수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알코올이 지방세포에 쌓이지 않게 막는 과정이에요. 알코올이 지방에 닿으면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술배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물을 같이 마시면 알코올이 희석되어 지방에 닿지 못하고
곧장 간으로 운반돼 분해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완벽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술자리의 리듬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분위기 좋을 때 한 잔 더 이러면서 템포를 높이죠.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술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술을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 간이 지금 이 정도면 10분은 쉬어야겠다. 그래서 한 모금 후 물 한 모금, 그리고 대화 5분. 그게 그들의 루틴입니다. 이건 절제력이 아니라 자기 리듬에 대한 존중이에요. 자,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제야 후회합니다. 아, 너무 마셨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들은 술자리를 나서며 회복 모드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첫 번째, 술자리 직후에 10분 산책. 이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골든 루틴이에요. 술을 마시고 바로 눕거나 차를 타면 혈류순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10분만 천천히 걷잖아요? 혈액이 균형을 잡고 간이 본격적으로 알코올 해독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산책 중에 들이마시는 산소가 간의 해독 효율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집에 돌아오면 샤워는 반드시 미온수로.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간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고 오늘도 잘 마셨다. 내 몸 고생했다.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건 정신적 안정뿐 아니라 실제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간의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숙취차 한 잔. 이건 많은 의사들이 실제로 지키는 루틴이에요. 헛개차, 민들레차, 결명자차. 이 셋 중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특히 헛개는 간 효소를 활성화하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고 민들레는 이뇨작용으로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그 한 잔이 다음날 아침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술 후 100배 건강 루틴의 핵심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빈속에 해장국부터 들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 한 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비타민 B, C,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을 먹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달걀, 바나나, 미역국이 좋아요. 이건 간의 피로를 빠르게 줄이고 알코올로 손상된 세포를 복구시킵니다. 그 다음 그들은 30분 안에 햇빛을 쬐입니다.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술로 망가진 뇌의 화학물질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즉, 기분도 면역력도 동시에 복구되는 루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루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술 다음 날 자신에게 사과하는 시간. 어제는 내가 조금 과했지. 오늘은 몸을 돌봐야지. 이 말 한마디가 몸의 스트레스를 30% 이상 줄여줍니다. 심리적 안도감은 실제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해독 효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용서하고 다음 날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술은 인생의 적이 아닙니다. 술은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이제 술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절제가 아니라 지혜의 영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 병원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매일 저녁 막걸리를 마시던 7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매번 검진할 때마다 저는 놀랐어요. 선생님, 간 수치가 왜 이렇게 좋죠? 하루도 안 빼고 술 드신다면서요? 그분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술은 매일 마시지만 술한테 잡히진 않아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술한테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술을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리듬을 지켜 마셨죠. 그분의 습관은 단순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항상 밥 한 공기와 된장국 한 숟갈, 그리고 술을 마실 땐 웃으면서만 마신다. 절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땐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기분 나쁠 때 술 마시면 그게 독이야. 기분 좋을 때 마시면 그건 약이지. 이 한마디가 그분의 철학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과학이었어요. 왜냐면 기분이 나쁠 때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분비돼 알코올이 독으로 작용하거든요. 반대로 즐거운 기분일 때 술을 마시면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활성화되어 간의 해독 효소가 오히려 활발히 돌아갑니다. 즉, 똑같은 술도 감정 상태에 따라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어르신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술은 사람하고 마셔야지 병하고 싸우면 안 돼. 즉, 술은 사람 사이의 매개체로만 써야지 스트레스 풀겠다고 혼자 마시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혼술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술에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외로움, 분노, 불안 이런 감정이 술과 섞이면 그건 알코올이 아니라 감정의 독소로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 웃고 떠들며 마시면 그건 스트레스를 녹이는 해독제가 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술을 교감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술을 건강하게 즐기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보다 타이밍을 본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밤늦게 마시지 않습니다. 술은 간이 깨어 있을 때 들어와야 해요. 간의 해독 효소가 가장 활발한 시간은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 이때 마신 술은 비교적 빠르게 분해됩니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로 들어오는 술은 간이 피곤한 상태라 해독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저녁에 마시고 밤에는 자야 해. 그 단순한 원칙 하나가 10년짜리 간을 만듭니다. 그럼 반대로 술로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끝이 없습니다.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 마십니다. 오늘 하루 버텼으니까 한 잔 해야지. 이게 반복되면 술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진통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술을 마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간이 손상돼서가 아닙니다. 술이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술을 멈춥니다. 그게 진짜 회복의 비밀이에요.